자,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자, 한동안 좀 잠잠하다 싶었더니 노벨 평화상이 불발되자마자 바로 뭐 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산업과 증시에 미치게 될 영향이 되겠죠. 미중 갈등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그 미중 무역 전쟁 이전에 기업들의 어떤 이익을 봤을 때 네. 사실 이제 기업 이익이라는 그 의미가 과거보다는 지금 상당히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미국 테크 기업들의 어떤 그 캐펙스 증가가 기업 이익 사이클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규모 자체가 GDP 측면에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 이익의 어떤 모멘텀이 각국의 어떤 경기라든지 어떤 자본력의 어떤 핵심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그 무역 전쟁은 계속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만 보면 미중 이제 관세가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우상향 곡선이 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 모멘텀이 많이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좀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국의 반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토류를 이제 뭐 고급 반도체라든지 방산 쪽에 통제를 하겠다라는 측면, 수출 통제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히토류의 어떤 그 생산을 보면 이제 중국이 한 70% 정도 되고요. 미국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히토류의 어떤 생산뿐만 아니라 뭐 정제라든지 이런 가공 과정의 어떤 그 핵심 특허가 중국에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어떤 히토류 수출 통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도 이제 히토류 수출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큰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히토류는 이제 고급 반도체, 그러니까 AI죠. 그리고 방산, 그리고 EV 사업의 핵심적인 그 원지표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출 통제는 상당히 그 미국 이익 모멘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갑이 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상당히 좋은 이익 모멘텀이 모두 다 이제 히토류를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그렇죠. 때는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조금 더 갑의 위치가 있고 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게 계속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미국은 중국 관세 한 100%를 매기겠다라고는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사이에 어떤 그 협상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중간 선거를 좀 있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지지율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 내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뭐 시위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한다면 결국은 중국한테 여러 가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과의 어떤 그 어찌됐건 이 관세를 매긴다, 100% 매긴다라는 그 가정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보면요. 중국과의 어떤 경쟁 부분 측면에서 한국의 산업에 수혜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원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 EV 이런 쪽, 음, 2차 전지 뭐 이런 쪽은 한국에 이제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히토류 이제 수입 제한으로 미국의 어떤 그 AI 테크의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익 모멘텀이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이 이제 중국에 그 이제 반도체 시설들이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한국 반도체 역시도 부담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일단은 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관세 리스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카드, 뭐 가베 카드라고 할까요? 이거는 중국 쪽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뭐 밤사이에 문제 없다, 뭐 잘 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100%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튄다라고 하면은 연내 금리나 전망도 좀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관세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100%가 항상 이제 타코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의를 이끌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열심히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중국 관세가 100% 매긴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아도 최근에 소비자 측면에서의 어떤 물가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로 예상이 되었지만 뭐 다음 올해 이번 달 말로 이제 연기가 됐다고는 하는데요. 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상치가 2.9%예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2.7%였다가 거의 3%에 근접하는 측면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관세로 인한 어떤 그 물가 지수를 뭐 아마존에서는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물가로 이제 트럼프 가격으로 이렇게 좀 변환해서 뭐 얘기하겠다라는 측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가 지수도 관세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고용 지표가 또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고용 지표 이번 주에 또 예상되어 있는데 이제 뭐 실업률이 나오죠. 근데 요거 자체가 일단은 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압력은 분명히 있겠지만 고용이라든지 실물 경기의 어떤 그 위축, 제조업 경기의 어떤 위축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어떤 그 금리 인하 전망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에는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폭풍 전야입니다. 무섭네요. 국내 증시가 열리면 어떻게 반응할지.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추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갈등들이 갈수록 해소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바로 환율이죠. 환율이 역외 시장에서 뭐 계속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K 증시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선행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네.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소셜 미디어를 중국을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좀 받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원 달러 환율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와 있죠.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에 그 국내 증시가 원 달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이제 반도체 업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디램하고 낸드의 어떤 그 수요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일 텐데 그렇지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세가 대중국 관세가 미국이 대중국 관세가 100%를 매긴다라고 했을 때 한국의 반도체 업종은 일단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금요일에 어떤 떨어진 만큼 반등을 하지는 않고 있고 네. 그래서 한국 증시도 오늘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에 대한 주가의 어떤 임팩트가 반도체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율이 올라갔던 원화 약세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 유출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를 좀 괴롭힐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바로 에이펙 미중 정상회담인데 이게 불투명해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뭐 시진핑과의 회담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남겼는데 국내 증시가 당분간 다시 박스권에 진입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죠? 재료 자체가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일단은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이제 약간 이제 트럼프가 삐진 측면으로 보면서 결국은 네. 근데 이제 타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이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에 빅토리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갑은 이제 중국이 되겠죠.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미국한테 뺏겼던 부분을 중국이 되찾으려는 컨셉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은 좀 어느 정도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중국에 조금 양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대중국 관세가 매겨졌을 때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국의 반도체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다는 것이 일단은 확인이 되어야 네. 한국 증시의 어떤 기존의 어떤 상승세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측면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히토류의 어떤 수급 불충분으로 인해서 반도체의 공급 사이클 자체도 이게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핵심 원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또 반도체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수요 그렇죠.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또 한국의 반도체 업종군들이 Q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P 측면에서 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된 이후에는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여러 여지라든지 그런 스토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주가가 좀 조정이 되면 네.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위기 속 기회입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과 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뭐 주도주들이 빠질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조정을 받을 때 원래 담는 찬스로 이제 활용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길게 보면 일단은 트럼프의 어떤 협상 기술이라든지 타코 스킬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만약에 히토류 때문에 계속해서 협상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미국, 중국이 무역 전쟁을 계속한다고 했을 때 보더라도 히토류 때문에 AI 사이클이 꺾인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글로벌 AI 생태 투자 어떤 이제 투자 어떤 생태계 자체가 상당히 좀 구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히토류의 어떤 공급 병목을 조금 사이클 시간을 좀 벌 수가 있겠다. 그리고 물론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히토류에 생산하고 어떤 공급에 대한 어떤 캐파의 차이가 한 8분의 1, 9분의 1 정도 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히토류의 생산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예. 측면이 있어요.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중국이 연간 한 40만 톤을 한다고 하면 미국도 한 이제 5만 정도는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성장률이 YOY 기준으로 한 30%, 40%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중국을 따라잡기에는 사실 좀 시간이 걸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벌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미국도 중국을 이제 계속해서 계속 추격할 수 있는 그런 네. 컨셉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충분한 어떤 조정 이후에는 분명히 기회가 되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얘기를 쭉 다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 불확실성, 경기 불확실성이 많이 커진 것 같은데 이럴 때 배당주랑 경기 방어주의 매력이 더 올라가게 될까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시죠? 지금 이제 시기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렇고 지금 이제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고배당주의 어떤 메리트는 상당히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디펜시브에 대한 어떤 수요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이 이제 워낙 약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한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를 어느 정도 이제 해지를 해놓고 고배당론 아니면 3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알파가 있는 확실한 종목군들 이를테면 뭐 조선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건강관리 장비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해당 업종군들을 가지고 가려는 그래서 결국은 고배당 아니면 3분기 실적, 연간 실적 개선주 이런 것들로 이렇게 알파 전략이 상당히 좀 성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연말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대주주 관련한 배당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최근에 이제 배당 최대 수율 하향 조정의 목소리가 조금 줄어드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좀 논의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고배당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로서 상당히 좀 초과적 뭐 코스피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